지금은 시장이 비들과 프랭클린 템플턴과 언더파이낸스 이 3사가 토큰화된 미 국채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언더파이낸스가 이런 대형 금융기관에 맞설 정도로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로 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입니다. 이번에는 언더파이낸스라는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더파이낸스 홈페이지를 열면 이러한 두 가지 RWA 코인이 나옵니다. 즉, 언더파이낸스는 미국 국채 및 은행 예금 기반의 리테일 대상 RWA 상품인 USDY와 미국 국채 기반의 기관용 대상 상품인 OUSG, 그리고 대출 플랫폼인 플럭스 파이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MMF를 기반으로 하는 OM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더파이낸스 코인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 언더파이낸스가 지금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잘 모르실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언더파이낸스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 10년 후쯤 되면 전통금융이나 가상자산의 금융이 이제는 한 몸처럼 움직일 거다라고 그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기관을 대상으로 한 RWA 사업을 펼쳐야 되겠다. 라는 게 사실은 언더파이낸스의 기본적인 사업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USDY도 이것도 적극한 개인을 대상으로 팔고는 있으나 기관들이 주 대상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언더파이낸스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가상자산 업계의 비트코인을 전통 금융시장의 투자자들한테 연결시켜서 이걸 전통 금융시장의 그 몫을 확대시켰다면 언더파이낸스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바로 이 반대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통 금융시장들의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들인 그들은 온체인 시장으로 끌어들여서 이 가상자산 시장에 이러한 전통금융시장들의 기관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은 가상자산 시장의 상품을 전통금융시장으로 끌어들인 거지만 언더파이낸스는 전통금융시장들의 플레이어들을 가상자산 시장의 디파이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러한 지금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언더파이낸스는 블랙록과 협업 관계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규모도 크고 협업 관계가 탄탄한 편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토큰화된 미 국제시장의 규모는 지금 19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섹터는 블랙록의 비들입니다. 비들이 어제 기준으로 5억 2,600만 달러의 지금 시장 규모를 갖고 1위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랭클린 템플턴의 FOBXX라는 뮤추얼 펀드를 기반으로 한 토큰 벤지가 4억 2,300만 불로 2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밑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사업들이 시작된 게 사실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의 벤지도 지난해 초에 시작돼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되었고, 그러한 벤지가 이 시장을 주도했는데 블랙록의 비들이 탄생하면서 순식간에 비들이 1등으로 치고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3위와 4위가 언더파이낸스의 USD와 OUSG입니다.
지금 USD화에 투자된 금액이 지금 3억 달러를 돌파했고 OUSG도 2억 2,30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이 금액이 비들보다도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비들과 프랭클린 템플턴과 언더파이낸스 이 3사가 토큰화된 미 국채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언더파이낸스가 이런 대형 금융기관에 맞설 정도로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로 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파이낸스를 이 분야에서 1등 코인, 대장 코인으로 꼽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우선 언더파이낸스의 강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USDI 상품을 들여다보면 USDI는 미국의 단기 국채와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토큰입니다. USDI는 기관뿐 아니라 리테일 유저도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USDI를 보유하면 단기 국채 및 은행 예금으로부터 나오는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자는 USDI에 재투자됩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복리로 수익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투자한 금액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계속해서 매달 재투자됨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USDI는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그리고 멘틀, 수이, 솔라나 등의 메인넷의 탈중화 거래소 등 여러 디파이 프로토콜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USDI는 안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언더파이낸스와 분리된 별개의 법인을 통해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인은 USDI의 기반 자산을 앙크라 트러스트라고 불리는 제3의 주체에게 수탁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언더파이낸스가 파산을 하더라도 USDI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제3의 주체가 갖고 있는 수탁 자산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언더파이낸스가 망하더라도 이 USDI 홀더들한테는 전혀 재산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USDI의 신뢰성을 그만큼 더 확보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연일에 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단기국채 가격 변동에 대비해서 3% 정도의 과담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적정 담보량보다도 3% 정도를 더 많은 담보를 보유함으로써 만약의 경우 단기국채 가격의 변동이 오더라도 담보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제2의 장치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언더파이낸스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RWA 사업에 생각보다는 지금 US 테더 같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유보다는 훨씬 안정된 그리고 투명성이 있는 그러한 RWA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OUSG 이 상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OUSG도 미국 단기국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민팅과 회수의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USDI와는 달리 즉각적인 민팅과 회수가 가능합니다. 민팅이라는 말은 이건 사실은 화폐를 주조한다는 뜻의 영어 단어인데 이게 블록체인 상에서 즉 온체인 상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OUSG를 사기 위해서 기관들이 투자를 하면 즉시에 USG 토큰을 발행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일반 리테일 고객도 민팅할 수 있는 USD와는 달리 OUSG는 기관들을 포함한 적격 구매자들만 민팅이 가능합니다. 즉 한마디로 OUSG는 기관용 RWA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USD와에도 이게 개인들한테 문을 열어놨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서 이 적격한 투자자가 되는 데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합산해서 주택을 제외한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이 있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달아서 일반 개인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쉬운 상품은 아닙니다. OUSG의 대부분의 자산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2억 2천만 달러가 넘는 OUSG의 투자 자산은 대부분이 비들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언더파이낸스와 비들과의 협업 관계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단단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블랙록의 페드펀드, 그 다음에 은행 예금, 유동성을 위한 USD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트폴리오 구성 중에서 블랙록의 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OUSG는 단기국채의 이자 수익으로 가치가 축적되는 일반적인 수치가 있고 1달러로 그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데 이자 수익은 새로운 토큰을 받는 형태의 ROUSG라는 게 별도로 있어서 즉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OUSG는 이자 수익으로 새로운 토큰을 받는 ROUSG가 있고 이거는 사실은 비들의 형태하고 유사한 형태입니다. 비들도 갖고 있으면은 매월 그 사람의 지갑에 새로운 토큰을 지급해주는 형태입니다. 또 하나는 그냥 단기국채 이자 수익으로 가치가 축적되는 그런 일반적인 OUSG가 따로 있고 이렇게 매월 새로운 토큰을 받는 이 두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USG는 현재 이더리움 생태계와 솔라나 생태계, 폴리곤 생태계와 통합되어 있습니다. 토큰화 시대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1990년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디지털 공간과 현실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때 처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 공간에 익숙해지면서 오프라인의 정보나 자산 또는 프로세스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인 디지털화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온체인과 오프체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곧 블록체인 기술과 연동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를 온체인과 오프체인으로 구분했습니다. 디지털화와 비슷한 개념으로 오프체인의 자산을 온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토큰화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큰화가 되기 전에 오프체인상의 채권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이 RWA, 즉 자산 토큰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아날로그의 디지털화가 정보화 시대의 대세이자 흐름이듯이 앞으로는 모든 금융은 토큰화 될 것이라는 게 블랙록 레리 핑크의 주장입니다. 자산 토큰화 사업의 종류는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프라이빗 크레딧, 그러니까 사기업들의 신용을 담보한 토큰화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수익을 창출하는 스테이블 코인 유형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지금 사업 규모를 보면 생각보다는 프라이빗 크레딧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전체 지금 RWA 같이 112억 달러 중에서 이 분야가 84억 달러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미국 국채나 다른 담보를 하는 거는 생각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과연 프라이빗 크레딧이라는 게 어떤 거를 담보로 하는 사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프라이빗 크레딧이란 국채 수익률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은 개인신용, 사모신용을 갖고 있는 상품으로서 중위험, 중수익 사업에 투자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국채는 저위험, 저수익 상품인데 비해서 프라이빗 크레딧은 그보다는 리스크가 높은데 수익도 높은 중위험, 중수익 상품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 상품들을 보면 투자 등급 회사채에서부터 대출 담보부 증권이라는 파생 상품 CLO,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인 CMBS 등 구조화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기업의 부실 자산에까지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채에 비해서는 생각보다는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상품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 이외에 온라인 스트리밍 음악에 대한 로열티를 현금화하는 파생 상품에도 투자하는 등 관련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특징적으로 얘기한다면 수익성이 좋은 반면에 리스크도 큽니다. 다음 수익 창출 스테이블 코인이란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신규 진출 기업은 스테이블 코인 담보 자산인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수입을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테더와 서클의 주도적인 위치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온도의 USD 마운틴 프로토콜의 USDM은 보유자들에게 약 5%의 이자를 제공합니다. 사실 미국과 유럽은 스테이블 코인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가 지불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달러 대신에 달러와 1대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려고 들 겁니다. 이건 갖고만 있어도 이렇게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투자법은 이를 엄격히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중동이나 면세 지역에다 페이퍼 컴퍼니를 두고 이렇게 이자를 나눠주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관리될지 이걸 주목해서 봐야 될 사항인데 이 발행 지역이 미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중동이나 면세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이 규제가 쉽지만은 않을 텐데 앞으로 미국 정부의 어떠한 그 방향성을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온도의 USDI나 RWA 산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이자 지급은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상품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상품이 스테이블 코인과의 서로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 또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영역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자산 토큰의 사업도 기본적인 국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프라이빗 크레딧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수익 창출형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수익 창출형 RWA 상품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협동하는 그러한 장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의 앞으로의 진화나 사업 종류의 다각화되는 모습들을 좀 유심히 관찰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